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업무군이 100km가 넘는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읍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량 조건을 외치는 농민들의 마음과 바람, 그리고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1년 만에 빠르게 번진 것으로 나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늘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군산 옥구읍과 정읍 두승산 지역을 대상으로 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해당 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에게 굴비 선물을 받고 징계 수위를 낮춘 의혹을 받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밤 8시 54분쯤 남원시 충정로 춘향골 체육공원 앞 횡단보도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1살 업무군은 수영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군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영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군이 사망한 곳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51.5km를 초과한 시속 101.5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정이 정말 우리를 실망케 하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서 못합니까? 눈물 속에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구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도로 상황이나 도심지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인지에 따라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1년 만에 빠르게 번진 것으로 나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도내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은 만 그루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기온과 온난화로 인해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소나무 생육 환경 또한 나빠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은 군산이 41.4%로 가장 많고 익산, 순찬, 김제, 정읍 등 5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군산 옥구읍과 정읍 두승산,
순창, 동계, 인계명 등 소나무 재선충 집단 발생지 460헥타르 대상 지역에서 수종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해당 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전날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굴비 선물을 받고 징계 수위를 낮춘 의혹을 받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1,600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고령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흙을 지키고 생명을 키워온 농업인들.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읍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에 힘써온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들의 마음과 바람 그리고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가을 들녘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과 쌀 수입 정책을 중지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업 정책으로 전환하라! 쌀값 폭락, 사료값 폭등, 구간세 수입 정책 철회 요구까지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마이크 너머로 울려 퍼집니다. 축산 농민 다 죽는다. 사료값 폭등 대책 강구하라.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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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30번째를 맞은 농업인의 날. 한 해 동안 흙을 일구고 생명을 키워낸 농업인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응원의 마음을 나눕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꼭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란 큰 뜻으로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묵묵히 매년 해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물가 상승, 시장 개방까지 농업은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인들은 배우고 바꾸며 협력과 연대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근본 산업이라는 데 공감이 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또 항시 어려움을 같이 나눠서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농업 농촌이 살아야 우리 정읍 지역 경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더 열심히 돕겠다는. 정읍시 농민단체연합회와 축산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농민단체와 시민 등 수백 명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자부심을 되새기고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농업인 축산인이 함께하는 자리를 해마다 마련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우리 3만여 농업인 축산인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농업 콘텐츠를 좀 더 확장시키고 우리 정읍 10만 정읍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민들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뜻을 담아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우리 밥상도 불안해집니다. 정읍에서 울려 퍼진 농민의 외침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가 미래산업 전환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을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도는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민생과 산업, 복지 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1일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고창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 단지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등과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착공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박순철 삼성전자 부사장과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단지에 총 사업비 3,500억 원을 투자해 남북거래 유통망 구축을 목표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부지는 축구장 25개 규모인 18반 1,625제곱미터로 자율이동 로봇과 첨단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물류센터는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축산용 미생물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정읍에 생겼습니다. 재단법인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센터는 10일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에서 그린 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개소식을 열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빠르고 많은 양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바이오 소재, 특히 미생물의 발굴부터 실험, 분석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99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정읍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생물 산업의 연구 개발 속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연구와 산업,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기반 시설 구축 사업과 연계해 19개 기업이 참여한 입주 계약 체결식도 함께 열려 산업 협력과 집적화를 위한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남원시가 10일 KTX 남원역 광장에서 KTX 남원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남원 역세권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융복함 산업허브와 정주, 문화, 상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 조성이 추진됩니다. 시는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플라자 조성과 어울림 문화거리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 역세권 개발은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산업과 문화,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차기 전북도지사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등 도지사 후보 모두 중반 주도권 확보에 돌입했다는 내용인데요. 후보 경선이 내년 4월 말, 5월 초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올 연말을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학 수능에 맞춰 전북 14개 시군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것도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는데요.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의원 도지사 캠프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사는 현직 도지사와 재선, 3선 국회의원이 맞붙어 현 시점에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연말 민심에 따라 도지사 후보 간 우열이 결정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실제 각 언론사가 12월 말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우선 김관영 지사는 이원택 의원의 출마 선언 후 여론 확보와 조직력 확대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3선의 안호영 의원은 단체장, 시도의원들과 거리를 최대한 좁히면서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의 민주당 후보 경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원택 의원 진영은 연말까지 전북 내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11일 제308회 정례회를 열고 35일 동안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경제, 시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최우선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는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